자, 그러면은 경린이가 입찰하면 돈 날리는 부동산 경매 9가지 유형. 선순위 임차인 받고요. 일반 건축물 받고, 선순위 전세권 받고, 유치권을 한번 볼게요. 유치권이 뭘까요? 자, 유치권은 보통 공사대금을 얘기해요. 공사를 해주는 건설사들이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 못 받을 때 보통 유치권 신고를 하죠. 사진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사진이 되게 많아요. 길 가다가 이런 사진 보면은 아, 이거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서 4가지가 있는데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를 해야 되고, 결련성이란 거는 그 목적물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변제기는 공사대금이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고, 사실 경린이신 분들은 입찰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저는. 간혹 이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걸 유치권을 말씀하시는, 신고하는 분들이 계신데, 인테리어 비용 보통 이제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유치권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입찰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경린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사건 번호 203 타경 2이고요. 그리고 이게 논산에 있는 빌라입니다. 면적 괜찮죠? 18.96평이고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낙찰 받으면 운전장 취득하는 거고, 소유자 임땡땡, 채무자 임땡땡, 채권자 전땡땡이고, 경매구는 임의경매. 감정가는 1억 3,400인데 유찰이 많이 됐어요. 유찰 3번 돼가지고 4,500만원. 거의 20평짜리 빌라를 4천만원에 취득?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말소기준 권리를 보면은 말소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거죠. 맨 위에 거. 신협의 근저당권을 포함해서 다 소멸이에요. 낙찰받으면은 인수하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고, 점유자 유한회사 전라창호 대표 이사 유땡땡님이 계시고 유치권 주장을 하고 있대요. 이거 뭐냐. 근데 여기에 사업자 등록도 없고 전입신고도 없고 이거 낙찰받으면은 인수하는 게 없죠. 여기서는 보이면은. 근데 이게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는 내가 낙찰받아서 이렇게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걸 낙찰받았어요. 한 칸을. 이 유치권자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받아도 이 유치권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소유권 취득해도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를 저기 적법하게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무조건 초보자들은 하시면 안 되죠. 하시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유치권은 보통은 하면 안 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해가지고 좀 깰 수 있을 것 같다, 유치권. 그래야 보니까 적법하게 점유하지 않고 있고 변제기에 있지도 않고, 찾아보니까 서류를 입수했는데 배제 특약이 있는 요렇게 요 4가지를 깰 수 있지 않는 이상은 하시면 안 돼요. 경린이가 입찰하면 돈 날리는 부동산 경매 유형 9가지 중에서 5번째가 토지 별도 등기입니다. 토지 별도 등기 옆에 적혀 있죠, 빨간색으로. 자, 사건 번호 202 타경 4585인데 금천구 가산동,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이 굉장히 많죠. 여기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죠. 가산동에 10층 1011호인데 아파트형 공장이고 면적이 25.83평이고 사건 접수 작년 9월, 소유자 김땡땡, 채무자 김땡땡, 채권자 등등등. 경매 구분은 임의경매. 감정가는 4억 4,200인데 한번 유찰되어가지고 3억 5,360만원이에요. 일단은 등기사항 볼까요? 말소기준 권리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중 날짜가 제일 빠른 맨 위에 거. 낙찰받으면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을 포함해서 다 소멸이에요. 인수하는 게 없죠. 토지 등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가지고 뭐가 있냐, 토지에 어떤 게 또 등기가 남아있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 가산에 있는 거는 요런 거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데, 요 앞에 차로랑 보행로랑 건물, 공작물, 식물 등의 공공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소유, 요런 거는 사실 별도 등기여도 낙찰받아도 되거든요. 요런 것도 굉장히 많긴 한데, 지하철 때문에 구분 지상권 설정되어 있고, 근데 요런 것도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입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나는 이제 지금 경린이긴 한데 토지 별도 등기 물건들이 약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한 사건을 많이 보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경린이어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경린이가 입찰하면 돈 날리는 부동산 경매 9가지 유형 중에서 이제 가처분이 나와요. 가처분이 나왔는데, 가처분은 보존 조치죠.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민법상 보존조치. 가압류는 금전에 관한 거. 보통 가압류랑 가처분을 보존조치라고 부르죠. 보존조치. 이거 합쳐가지고 보존조치. 가압류는 금전에 관한 것.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것.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뭔 소리냐. 가압류는 보통 돈 빌렸을 때. 가처분은 돈 이외의 것. 이때죠. 이때고, 경매에 많이 나오는 거는 가압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가압류는 다 소멸이니까.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소멸에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가처분은 경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가처분이 명도할 때 많이 나오죠. 가처분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자, 가처분은 선순위 가처분이 있고 후순위 가처분이 있어요. 선순위 가처분은 무조건 입찰 X. 입찰하시면 안 돼요. 후순위 가처분은 입찰이 되는데 입찰하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 그리고 입찰하면 안 되는 세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가처분. 여기서 두 번째가 사회행위에 관한 거. 사회행위든 아니면은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거. 요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자, 경리가 입찰하면 돈 날리는 부동산 경매 9가지 유형 중에서 지금 6번째인데, 선순위 가처분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입찰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입찰하시면 안 돼. 그리고 후순위 가처분은 보통은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한 거. 건물 철거 청구권에 대한 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가처분은 입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볼까?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앞에 봤던 것 중에서 선순위 임차인 위반 건축물 선유세권, 별도 등기 이런 것들은 좀 자주 나오는데, 별도 등기도 많이 나오지 않죠. 가끔씩 나오죠. 유치권도, 근데 우리가 유치권을 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 같은 거,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건물이나 상가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유치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처분도 사실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혹시나 해서 오늘 제가 맨날 경매 쉽다 얘기하는데, 이런 거 잘못 걸리면은 뒤통수 크게 맞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한번 사건을 볼게요. 일단 사건 번호 2021 타경 6695고요.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신혼 플러스 타운 1층 105고 근린 상가래요. 상가고 면적이 19.03평이고 건물만 나왔네요.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고 강제 경매입니다. 감정가는 1억 5,820만원인데 유찰 엄청 많이 돼가지고 지금 2,060만원이에요. 건물만 사더라도 거의 1억 6천짜리인데 2천만원대 사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등기사항 보시면은 가처분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말소기준 권리 아래로는 다 소멸해야 배웠는데 가처분이 한 게 있는데, 여기 지상건물 철거 청구권, 요거는 인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사면은 나중에 얘네가 이거 이제 분할소송 해가지고 얘네가 승소하면은 건물 철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피하셔라. 가처분 중에서 건물 철거 청구권을 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 번호 2021 타경 7274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고 미납 많이 했어요. 미납도 많이 하고 대지권 넓고 건물 면적은 25평이고요. 근데 누가 한 명 낙찰 받았죠. 낙찰 받았는데 등기사항 보시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보시면은 근저당,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 압류가 있는데, 날짜가 제일 빠른 게 맨 위에 거죠. 근저당권이어서 낙찰 받으면은 얘를 포함해서 다 소멸이에요. 얘도 소멸로 나와요. 지금 소멸로 나오는데, 이 등기된 건 소멸될 수가 있는데, 요건 사행위로 인한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채권, 이 가처분 등기는 소멸되지만은 이게 지금 분할소송 가가지고 얘네가 승소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됐던 게 다시 말소돼가지고 우리가 낙찰받은 소유권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가처분은, 선순위 가처분은 입찰하지 마시고 무조건. 후순위 가처분인데 내가 물건을 보다가 뒤에 말소기준 권리 보이고 다 소멸이야. 근데 뭔가 가처분이 막 있어. 이렇게 가처분. 그러면은 등기부 보셔야 돼요. 등기부 보고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이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가처분이냐, 요거 확인해 보신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럼 나중에 낙찰받아 갖고 왔는데 소유권을 뺏길 수가 있어요. 경린이 분들은 보시고 건물 철거 여기 나오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가처분이 이제 돼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있는 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대지권 없음. 요 건물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가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대지권 없음. 이런 글씨 보이면은 그냥 좀 더 공부한 다음에 하면 되니까 다른 거 물건 할 것도 되게 많으니까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 9가지 유형. 선순위 임차인은 전세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시세하고 전세의 보증금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위반 건축물 중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인데 뭐 사무소 아니면 뭐 소매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냥 이거 입찰하지 마세요. 뭐 시세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선순위 전세권 중에서 배당 요구를 안 한 경우는,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는 경매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한 선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인수예요. 인수니까 그것도 많이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어.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선순위 임차인처럼 전입도 돼 있어. 그러면은 똑같이 요게 되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 되는 거니까 선순위 임차인과 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분이니까 조심해야 돼. 이것도 유치권에서는 경린이분들은 그냥 공부하세요. 이거 유치권의 확립 요건 좀 공부해 보시고 나중에 해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유치권에 있는 물건들이 우리가 보는 물건 중에서 많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보는 물건 중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선순위 임차인, 위반 건축물, 선순위 전세권이죠. 가끔 토지 별도 등기 나오고 몰래 숨어있는 후순위 가처분 있을 수도 있고, 가 유치권은 나중에 하시고, 별도 등기도 좀 공부해 보시고 토지 등기부가 눈에 들어온다 그때 하시면 돼요. 가처분 중에서는 선순위 가처분 무조건 하지 마시고, 후순위 가처분 중에서는 건물 철거 청구권에 있는 거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건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후순위로 사건 보시다가 가처분 보이시면은 등기부를 좀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 사회행위라는 거는 뭐 돈 빼돌리는 거죠. 빼돌리는 거. 진정명의 뭐 회복에 대한 건데, 진정한 명의의 권리자가 내 권리 찾겠다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거고, 무조건 이런 게 나와 보이면은 하지 마세요. 그냥 뭐 한번 내가 진짜 막 스펙타클하게 경매해보고 싶다 이런 분 계시면은 이걸 하면 되고, 왜냐하면은 뭐 얘네가 가처분 했는데 본안소송에서 뭐 패소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승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대지권 없으면 우리 경린이 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해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린이가 입찰하면 돈 날리는 부동산 경매 9가지 유형에서 좀 알아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처음이어서 맨날 사건만 보다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서 하나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돈 날리게 되는 부동산 경매 유형이 이 9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뭐 분석을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문득 엄청 걱정이 되길래 제 방송을 보고 그냥 입찰하면 어떡하지? 그냥 입찰하면 안 됩니다. 제 방송만 보고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경린이가 입찰하면 돈 날리는 부동산 경매 9가지 유형을 해봤습니다.